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옵션 만길이었던 오늘 외국인들이 거세게 매도하면서 지수도 깊이 내려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요 2040선에서 시작하더니 마무리는 2000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우리 오늘 37포인트 하락하면서 2008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반등을 하나 기대했었던 코스닥 마찬가지로 하락 전환한 채 이틀 연속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장 522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장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걱정 많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보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의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요, 매주 목요일 함께하는 분입니다. 키움증권 주식 커뮤니티 엑스원의 전문가 주신왕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장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요, 최근 7거래일 동안 무려 100포인트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65조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도 단기간에 증발을 해버렸고요.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외국인들이 7일 동안 무려 2조 6천억 원을 매도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현물을 1조 원 가까이, 그리고 선물은 4,900계약 이상을 매도하면서 지수를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주춘왕님의 시황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이 많이 빠져서 투자하시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자, 최근에 일단 증시, 국내 코스피 증시를 알아보기 전에 일단 글로벌 어떤 동향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일단 결국에는 돈의 흐름에 따라서 그 주가도 움직이게 되겠죠, 그죠?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코스피가 많이 빠질까?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파는 것일까? 자,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접하셨겠습니다만은 이머징 마켓에서 선진국으로의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의 어떤 매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금통위의 어떤 그 금리 결정 여부가 있겠는데 사실 얼마 전에 중국의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작년 10월부터죠. 작년 10월부터 해서 벌써 두세 번 정도 세 번째인가요? 해가지고 금리 인상을 했는데 사실 해외 증시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중국의 금리 인상은 큰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최근 들어서 분위기 자체가 보통 이제 중국도 그랬습니다만은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물가를 잡는다라는데 아무래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환율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죠.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쉽게 생각해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사실 그렇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그만큼 국내의 어떤 그 투자 매력도 높아지게 되고 그죠? 원화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높아지게 됩니다. 높아지게 돼서 원화 강세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환율 하락, 그죠? 환율 하락 수혜주가 있겠고, 그리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수혜주가 다 있겠죠? 그런 종목들에도 관심을 가져보신 전략이 유효할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코스피의 어떤 최근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지, 코스피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최근 조정은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의 조정은 단순한 그냥 기술적 조정이다. 자, 어떤 심각한 악재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 증시도 그렇고요. 그리고 영국 증시나 유럽 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흐름은 상당히 좋아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금리 인상 발표하고 나서도 상승을 해주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유독 코스피만 많이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작년 5월부터죠. 작년 5월에 유럽발 금융 위기가 있었었고요. 그 이후로 해서 거의 한 7, 8개월 정도를 코스피는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상승률이 가장 컸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다 포함해가지고요. 다 봤을 때 코스피가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고 먼저 오른 데에 따른 기술적인 조정을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해외 증시는 괜찮은데 국내 증시만 빠지는 데에는 일단은 악재가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죠?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너무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탄력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살짝 밀리고 있다. 즉 여러분 기술적 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악재로 인해서 빠지게 되면 사실상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단순한 어떤 기술적 조정에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주가가 보통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 계단식으로 올라가죠. 그죠? 계단식으로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질 때도 계단식으로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지금 코스피는 악재 없이 기술적 조정으로 한 번 빠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가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과매도예요.
저는 지금 저희 회원님들과 제가 리딩하는 카페에서도요, 지금 과매도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주, 이제 내일이죠. 그죠? 내일이 금요일인데,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쯤에는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잠시 후에 제가, 교육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질 것이지만 단순한 기술적 조정일 뿐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자, 최근 지수 조정, 어떤 종목들이 많이 빠졌습니까, 여러분들? 그동안에 코스피 증시를 이끌었었던 자동차, 그리고 조선, 그리고 건설,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단기간에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아니면은 현대차도 많이 빠지고 있죠. 현대차 아니면 현대모비스 같은 그런 주도 업종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나 등등 그런 종목들이 단기간 내에 상당히 많이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곧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죠?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근데 그렇다면은 지수가 하락할 때 빠졌던 종목들이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먼저 1순위로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지 모르시겠는 분들은요, 단기간에 많이 빠진 종목들을 매수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다 보시면 지금 현금이 없으시죠? 아마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지금 물려서, 그죠? 현금도 없는 상태에서 고점에서 물려서 팔지도 못하고 이렇게 마음고생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 출연할 적에 현금 비중 좀 챙겨놓자. 기억나세요? 현금 좀 쌓아놓고,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 났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 좀 해주자라는 말씀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그죠? 탄력이 떨어지고 있고, 조정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월봉상, 2월 달에는, 코스피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양봉이 연속적으로 6차례 정도 나왔기 때문에, 과거의 패턴상, 2월 달 내지는 3월 달에는 음봉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금 챙겨 놓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따르셨던 분들은 지금 현금이 많으실 거예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회원님들은 현금 보유율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코스피 조정이 사실 반갑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이제 정말로 모멘텀이 괜찮은데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 기술적 외국인들 차익 실현, 그죠? 외국인들 차익 실현에 의해서 많이 빠졌던 종목들 저점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원래 상승 종목이 이제 올라갈 때는 상승 추세로 가게 되면은 그 추세가 한 번에 꺾이지 않거든요. 분명히 어떻게 됩니까? 추세가 한 번에 꺾이지 않고 분명히 기술적 반등을 주게 됩니다. 그게 설사 단기 기술적인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나오는 기술적인 반등에 그칠지라도 중요한 것은 수익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어떤 단기 낙폭 과대주들의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지금 그럴 때다. 어떤 종목? 자동차, 조선, 건설, 그런 종목도 있잖아요. 실적은 분명히 괜찮고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도 꾸준하게 들어왔던 종목들이에요. 하지만 최근에 코스피 조정과 함께 맞물려서 급락을 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 관심 가지셔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까요? 은행주나 내지는 보험주 모멘텀 생기겠죠.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있어요? 환율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제 지금 원화 강세가 유지가 되면은 항공주들이나 아니면은 여행주들이나 아니면 원자재 등등 유통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좀 버티는 종목들이 좀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아시아나항공도 제법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아무튼 그런 업종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여러분들 당황하시면 안 돼요. 그죠? 절대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피가 단기간에 4% 이상 빠졌는데요. 과거에도 경험을 해보셨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골이 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 격언 중에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동틀 무렵이 가장 어둡다. 무슨 말이에요? 정말 앞이 캄캄하고 아무도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 그때가 그 순간만 지나면은 곧바로 어떻게 돼요? 환하게 그죠? 해가 뜨더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지수가 갑작스럽게 빠져서 대응도 미리 못해가지고 현금도 없고 그죠? 종목도 물려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손절하고 나면 주가가 급반등이 나오는 그런 거 많이들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들 지금은 비이성적 투매가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물론 외국인들 대량 매도로 인해서 지수가 상당히 많이 빠졌고 앞으로도 외국인 매도가 지속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반등은 나옵니다. 왜? 자, 과거에도 여러분들 차트 잠깐 보시면
네. 과거에 잠깐 보시면요. 자, 작년 2010년이죠. 2010년 5월 달에 그 유럽발 금융위기가 나왔을 때입니다. 그때 수급을 보시면 재밌어요. 자, 지금 수급표를 한번 보겠는데요. 2010년 5월입니다. 2010년 5월 달 보시게 되면은 사실 뭐 5월 전에까지는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5월 되면서부터 외인들이 상당히 많이 팔기 시작했었거든요. 자, 그때 그 물량을 누가 받았느냐? 개인과 기관이 받으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살펴볼게요. 보십시오. 5월 6일부터 해서 5월 6일, 5월 7일부터 해가지고요. 대량으로 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법 많이 순매수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갑작스러운 외국인들의 매도 폭탄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가는 상당히 많이 빠졌죠. 코스피가 많이 빠졌죠. 그런데 결국엔 바닥에서 누가 받았어요? 개인과 기금, 그죠? 투신권, 이런 그 국내 매수 주체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급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지만 누가 받아줍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 상당히 많이 매수했죠. 그 개인들이 그냥 개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같은 그런 개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문사 랩, 그죠? 자문형 랩도 개인에 포함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예전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투신권의 영향이 컸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투신이 돈이 없어요. 펀드 환매가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여러분들? 투신권, 펀드 환매를 해서 그 돈으로 어떻게 투자를 했어요? 그대로 랩으로 갔죠. 그죠? 자문형 랩으로 돈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개인에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다는 건 나쁘게 보실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그 투신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자문형 랩이 대신하고 있다라고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기대할 건 뭐예요? 위급한 순간마다 나타났었던 기금이죠. 그죠? 구원투수 기금. 기금의 또 역할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 너무 무섭고 할지라도요,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되겠고, 곧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빠르면 내일 아니면 다음 주 초에는 멋진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있죠? 그런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이 동틀 무렵이다. 반등의 순간을 위해서 지금은 주도주의 저점을 공략해 볼 때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주식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들의 투자 비법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목요일 순서죠. 주신학의 특공개미 프로젝트가 이어집니다. 이론은 지겹다. 이제는 실전이다. 수익과 직결되는 살아있는 강의, 상위 5% 안에 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제시한다. 주신학의 특공개미 프로젝트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주신학의 특공개미 프로젝트 강의 들어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그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만자 한 가지로요. 무료 문자는 잠시 접어두고요.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의 상담을 신청받겠습니다. 하단에 주소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 주소 샘플러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신 다음에 회원가입 무료로 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하신 이후에 와글와글 게시판에 상담받고 싶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 고민을 모두 털어놓으시면요. 이따 강의 끝난 이후부터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지금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요. 센TV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샘플러스에 들어오시면요. 시간대별로 증권 전문가들의 무료 증권 강의를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서 놀라운 수익률도 함께 걷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주신학의 특공개미 프로젝트,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살펴주셨던 관심 종목들 오늘까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종목들 흐름 살펴보고요. 대응 전략까지 함께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홀딩 전략을 주셨던 종목이 현대정보기술이고요. 그리고 바로 앞 시간에 추천 종목이 신화인터텍과 웅진코웨이였습니다. 설 연휴가 끼어있어서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추가 대응 전략 어떻게 변경을 해볼까요? 네, 현대정보기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네. 축하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오늘도 많이 빠졌지만 최근 들어서 2월달 들어서 실제로 시장이 계속 빠졌습니다. 그죠?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올라왔던 종목도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죠?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대정보기술로 인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 큰 수익을 올렸다. 자, 먼저 어떤 식으로 제가 대응을 했었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제가 추천을 드린 종목들은 뭐 나중에 자막 처리 나가겠습니다만은 제가 카페에서 댓글, 후속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정보기술 마찬가지로 제가 댓글 리딩을 했던 종목이고요. 자, 제가 이 종목 추천드렸던 것은 1월 중순이었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 구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저점을 깼을 때 제가 비중을 축소시켰습니다. 그죠? 비중을 축소시키고 재매수를 시켰어요. 참고로 이 종목은 제가 추천드렸을 이유가 뭐냐면 세력주입니다. 그죠? 세력주고 단기 급등주입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1차 낙폭 과대 구간에서 왜 제가 매수 사인을 드렸었느냐? 중요한 것은 기관이 물려 있었다는 거죠. 자, 화면 보시면 여기 기관입니다. 작년 12월부터 해서요. 작년 12월 때 투신권에서 매수세가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왔었어요. 자, 그럼 무슨 소리냐? 투신권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나간 흔적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단기 낙폭 과대 구간, 아무래도 올라갈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에서 현대정보기술을 추천을 드렸었던 거고요. 그런데 1차 그러니까 1차 하락 구간에서 반등을 하지 못하고 한 번 더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비중 축소하고 다음에 2차 하락 구간에서 저점 추가 매수를 들어갔죠. 사실 이 나름대로 어떤 또 이제 기법도 있겠는데 현대정보기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61선이 붕괴되고요. 2차 하락 구간에서 나름대로 이제 지지를 받는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자, 저희들은 참고로 저랑 저희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특공개미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무려 30%나 실었었어요. 그죠? 30%나 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은 비중이거든요. 그 정도면은 30% 실어서 어제 제가 목표가를 오전에 3,090원 찍어들었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최고가 3,100원 찍고 나서 그대로 빠져버렸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1차 하락 구간에서 빠졌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투신권의 매수세가 이틀 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시. 자, 투신권이 물려있는 상태에서 투신이 물려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2번 빠집니다. 2번 빠지고요. 2차 하락 구간에서 투신권의 매수세가 다시 한 번 더 들어오면서 21선과의 이격을 좁혔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 매수를 했을 때는 바로 이틀 전입니다. 2월 8일 날. 그날 비중 30%를 꽉 채워놨어요. 목표가는 3,100원 부근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주가가 이제 단기 낙폭 과대 구간에서 오늘 제가 교육방송 교육 강의 할 때도 낙폭 과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주가가 하락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계속 빠지진 않아요. 지지를 받으면서 나름대로 어떤 파동을 만듭니다. 근데 파동을 만들면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5일선 돌파, 그 다음에 11선 돌파, 그 다음에 21선과의 이격을 좁혀 나가면서 돌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흐름 자체를 읽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약한 종목들은요, 1차 반등 구간, 1차 하락 구간에서 11선 돌파 못해요. 자, 현대정보기술 볼게요. 11선 여기서 돌파 실패했었죠? 그죠? 제가 노란색 동그라미 친 곳에 11선 돌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빠졌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11선은 넘어가죠. 분명히 지난번에는 11선에서 돌파를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돌파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확률이 높아지고 21선과의 이격이 좁혀지다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단기적으로 급등을 해주는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매물대는 직전 고점이었다. 네, 여기. 그래서 목표가를 3,100원 정도로 잡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뭐 전량 차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리딩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강의 시간도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나머지 두 종목이죠. 신화인터텍과 웅진코웨이 수정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에 사실상 수급을 보고서 추천을 드렸던 건데요. 안타깝게도 손절을 했었죠. 그죠? 한 3, 4% 정도 손절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난 1월 초쯤에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거래가 한번 유동성이 한번 이제 들어왔다는 거죠. 자, 누군가 입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입질이 들어오면서 121선을 돌파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을 거치고요. 변곡점이 나오던 이날 양봉이 나올 때 추천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손절 가격을 이탈해서 손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쉬운 건 뭐냐면 그 이후로부터 계속 올랐다는 거죠. 주식이 참 어려운 게 일단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가려면 유동성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한투텍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단기 이제 변곡점 공략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 먼저 변곡점 공략하기 전에 먼저 크게 들어왔던 어떤 거래량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손절했기 때문에 만약에 손절 안 했다라면 오늘 크게 수익을 냈겠습니다만은 손절매 완료가 됐습니다. 네. 네, 한 종목 더 있죠. 웅진코에 있는데요. 네, 웅진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낙폭과대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예. 이미 뭐 실적 같은 것은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었었고, 그리고 빠진 만큼 빠졌고,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그 반등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시그널을 나름대로 보였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는 34,000원 부근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34,000원에 매수를 하셨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올라갔죠, 그죠? 그 다음날이죠. 추천드리고 나서 이틀 후에 34,050원까지 왔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3% 이상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추가 대응 전략 모두 살펴드렸습니다. 이제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주신아님과 하루하루 특공개미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강의 내용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기법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제 기법 강의는 뭐냐면요. 보조지표로 보는 낙폭 과대, 즉 과매도. 보조지표로 이 종목이 과매도인지 아닌지, 과매도권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보조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실전 어떤 종목들, 그죠? 종목 어떻게 공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매도와 낙폭 과대주 공략법이라면 최근 같은 약세장 속에서 더 유용한 기법 같은데요. 어떤 보조지표를 활용하면 좋을지 강의 내용 곧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제 RSI라고 적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RSI라는 보조지표와 그리고 스토캐스틱이라는 보조지표인데요. 둘 다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유명한 보조지표들인데요. 자, 먼저 RSI부터 살펴볼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그 지수가 과매도권이다, 반등에 임박했다라고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근거를 지금부터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먼저 보조지표부터 세팅을 해봐야겠죠. 자, 차트상에서 화면상에서 보시면은 자, RSI 아래에 보시면 거래량 밑에 보조지표가 지금 3개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은 RSI 7이고요. 7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치가 이 피리어드를 제가 7로 세팅을 해 놨다는 뜻이고 있고요. 다음 밑으로는 스토캐스틱 533입니다. 533이고요. 그 밑으로는 스토캐스틱 6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보조지표가 의미하는 게 뭐냐? 화면 대충 보시면 여러분들 그 보조지표 보시면은 아래 하늘색으로, 그죠? 보조지표가 아래로 향하다가 어떻게 돼요?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과매도다. 그게 바로 과매도인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근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자, 제가 차트를 확대해 봤는데요. 보시면 RSI도 그렇고요. 스토캐스틱도 그렇고요. 스토캐스틱 533, 1066 모두 어떻습니까? 파란색을 나타내고 있죠. 즉 과매도란 소리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이 과매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과거에는 얼마나 이 확률이 높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작년이 아니죠. 2007년도죠.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 이제 터지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을 할 때입니다. 자, 그때 뭐 정말 갑작스럽게 많이 빠져가지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힘들어 하셨었는데 그때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RSI, 스토캐스틱 다 파란색이 나오죠. 그죠? 파란색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급반등이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확률이 무지무지 높습니다. 자, 스토캐스틱, RSI, 주식은 무슨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확률 게임이죠. 보조지표 하나만 보는 것보다는 하나, 두 개, 세 개, 여러 개를 겹쳐서 그 세 개의 보조지표가 모두 다 나타낼 때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세 개를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동시에 보시라는 거예요. 이 세 개 보조지표가 모두 다 파란색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곧 지수 과매도권이다. 즉 기술적 반등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 계속 볼게요. 지금 뭐 2007년도 11월 달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이후에 2008년도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도 계속 과매도를 나타내다가 결과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이 멋지게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쭉 넘어가세요. 2008년도를 볼게요.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죠. 과매도권입니다. 그죠? 과매도권에서 어떻게 됩니까? 기술적 반등 나오죠. 그죠? 21선 넘어가잖아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뭐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차트 쫙 보시면은 파란색 과매도권에서 코스피 지수가 과매도권에 들어가게 되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술적 반등이 잘 나온다라는 것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그럼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스토캐스틱 1666 보시면 맨 아래에 있는 보조지표입니다. 역시나 오늘부로 해가지고요, 과매도권에 들어가는 모습이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보조지표는 사실상 뭐,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보조지표를 무조건 맹신해서는 안 된다. 그죠? 참고만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후행성이기 때문에. 하지만 과거 차트, 어떤 과거에 어떤 패턴이 나왔었으면은 그것은 지금도 나올 수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제가 여러분들께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만은 이 보조지표를 봤을 때 과거에 실제로 코스피가 기술적 반등이 잘 나왔다라는 걸 여러분들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번에도 한번 믿어보는 거죠. 그죠? 지금 뭐 계속 빠질 것 같고 외국인들 많이 팔았습니다만은 그죠? 계속 빠질 것 같더라도 과거에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기대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 작년 2010년도 5월 달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럽발 금융위기에 나왔을 적에도 어떻습니까? 네, 그때도 과매도권은 살짝 들어가면서 급반등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지수 뭐 어떤 분들은 1950까지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물론 알 수 없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2000포인트 전후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보조지표를 갖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종목에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수치는요, 똑같이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약간 종목들별로요, 성격이 달라요. 예를 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치들 있죠. RSI 같은 경우에는 7이었고요. 그죠? 그리고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533도 있었고요. 16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종목들마다 성격이 다 다르다. 어떤 종목은 RSI 7에 맞는 종목도 있고요. 어떤 종목은 9, 10, 11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그 보조지표의 어떤 수치를 바꿔가면서 확률을 직접 검증해 보시는 거예요. 한 종목에 제법 확률이 잘 나오는 그런 수치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종목들마다 제가 좀 여러분들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를 들면 현대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래 보조지표를 한번 봐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보조지표 상에서 과매도권일 때, 자, 여러분들 낙폭과대주들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올라가는 종목들은 무섭다. 차라리 나는 떨어지는 종목들, 제법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매수해서 단기 반등 시에 단기 매매로서 수익을 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낙폭 과대 구간에서 공략을 하시려면 여러분들 최소한 이 보조지표 정도는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고 매수하자. 보조지표에서 낙폭 과대 구간에 들어갔다고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매수를 진입하는 시점이 있죠? 아무 데서나 매수하면 물릴 수가 있어요. 그죠?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매수 진입을 했을 때 이 구간이 낙폭과대 구간이 아니면 훨씬 더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낙폭과대 구간이면 떨어져도 그만큼 덜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반등도 바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낙폭 과대인지 아닌지 먼저 판별부터 한번 해보자. 자, 화면 보시면 현대차를 보이신데요. 제가 지금 그림을 박스를 그려놨죠, 그죠? 아래 보시면 노란 박스입니다. 역시나 과매도권에 들어갔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쭉 넘겨보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계속 걸리죠? 여기도 보세요. 과매도권이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지금 이 종목들이 과매도권에 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주식에 여러분 100%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거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법 나름대로 최소 확률 60% 이상, 70% 이상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런 보조지표만 가지고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낙폭과대 공략의 원리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가가 떨어질 때 이유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왜 떨어지느냐?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지수 악재가 없다 말씀드렸죠? 지수는 단순히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기술적인 조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술적 조정에는 한계가 있다. 마찬가지예요.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별한 회사 내부에 어떤 악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에 의해서 빠지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 언제 매수하느냐? 보조지표상에서 확인하면서 낙폭과대권에 들어왔다. 그 다음에 확인하셔야 될 건 뭐예요? 실적입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입니다. 그리고 수급입니다, 여러분들. 자,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면 주가가 빠졌습니다. 제법 많이 빠졌는데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니까 매년 재무제표를 보니까 단기순이익이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수익성이 제법 괜찮고요. 재무제표
예를 들면 뭐 유보율도 높고요. 그죠? 회사의 유보율도 높고 부채 비율은 낮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 거죠. 그죠? 순이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빚도 없고 현금은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라면 재무제표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회사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실적 악화에 의한 우려로 빠졌다. 자, 여러분들 실적이란 건 여러분들 이제 업황이 중요하겠는데 업황이라는 것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이에요. 회사가 예를 들어서 한 3년 연속적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업황이 안 좋아져서 이번 해에 좀 안 좋아졌어요. 근데 그 이유를 들어서 그걸 빌미로 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 자,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회사의 기술력은 이미 인정이 된 겁니다. 검증을 받은 겁니다. 재무제표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말 일시적인 그런 어떤 실적 악화, 그 요인으로 인해서 많이 빠졌다는 것은 저점 매수 기회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냐면 한 종목 말씀드릴게요. 태광이라는 종목 말씀드릴 텐데 과거에 제가 실제로 저희 회원님께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태광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피팅 업체죠, 그죠? 자, 태광 같은 경우에는 뭐 풍력조화도 관련이 되어 있고 조선 피팅조화도 관련이 되어 있는 업체인데 실적이 너무 안 좋다, 실적에 대한 어떤 악화 우려로 인해서 많이 빠졌었어요. 하지만 태광은 여러분들 기업 분석 보시면 재무제표 보시게 되면 상당히 우량한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어떤 실적 악화인 것으로 인해서 많이 빠졌다. 저점 매수 기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보조지표를 확인해서 과매도권이고 그리고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실적도 앞으로 꾸준하게 괜찮았던 기업이라면 저점에서 공략하시는 그런 어떤 전략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내용 모두 들어봤습니다. 벌써 7시가 지났습니다. 관심 종목 빠르게 체크해 보고요.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로 이어가야 하니까요. 관심 종목 총 4종목을 들고 오셨는데요. 빠르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소개해 주시죠. 자, 먼저 드릴 종목은 게임아입니다. 이 종목 예. 세력주 나름대로 최근 들어서 상한가도 나오고 단기 급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시장과는 반대로 올라가죠. 시장은 많이 빠지고 있는데 게임아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상한가가 나오고 주가가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상한가를 만든 세력 분명히 있겠죠. 세력이 없이는 상한가 나올 수 없겠죠. 세력들이 지금 나름대로 밑에서 받쳐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제가 그려드릴 텐데, 자, 게임아이 박스권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한가가 나왔었고요. 최근 들어서도 계속적으로 수급에 좋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주가는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손절 가격은 어디로 잡아야 돼요? 하단부입니다. 자, 일단 수급은 괜찮고요. 상한가 세력도 분명히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데 매수는 2,300원, 2,300원쯤에서 매수해 보시기 바라고요. 손절매는 2,230원 이탈 시에는 손절매에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관심 종목 게임아이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메리츠화재. 자, 금리 인상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손보사들 분명히 모멘텀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오늘 시장 대비 일단 강했습니다. 메리츠화재. 시장 대비 강했고요. 기술적으로는 21선 눌림목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수급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자, 매수는 여러분들 지금 가격은 11,100원. 오늘 종가가 1,300원인데 1,100원 부근에서 한 10% 정도 분할 매수해 보시기 바라고요. 10,000원을 이탈 시에는 손절매에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메리츠화재까지 살펴봤고요. 두 종목 더 남았습니다. 한국타이어와 CJ 시푸드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한국타이어도 지금 보시면 눈여겨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자, 최근에 지수가 안 좋았죠.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국타이어 수급을 보세요. 외국인들의 매도는 많지만 기관이 지금 쓸어 담고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쌍바닥입니다. 자, 쌍바닥 구간에서 기관의 매수가 급증을 했다. 일단은 매수 한번 해볼만 하겠죠? 자, 지금 27,900원인데요. 28,000원 아래로, 28,000원 아래로 10% 정도 분할 매수 해보시고요. 손절매는 27,300원. 이탈 시에는 손절매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입니다. CJ 시푸드인데요. 네. 세력주입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은 단기 낙폭 과대 공략 되겠는데요. 리스크는 짧게 잡고 가볼게요. 자, 먼저 1차 하락 구간인데요. 지금 오늘 뭐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역시나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매수는 3,200원 부근입니다. 종가가 60원인데 좀 떨어지면은 저점에서 매수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손절매는 3,120원을 이탈하면 그때는 손절매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진왕님의 관심 종목들을 모두 챙겨봤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한 추가 대응 전략은 다음 주 목요일 대박클럽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박클럽 말고도 주진왕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카페에 들어와서 매일매일 그 전략을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하단에 나가 있는 그 주소로 들어가셔서 대응 전략도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코너, 이어지는 코너는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입니다. 드렸던 대로 문자는 오늘 받지 않고요.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서만 받는데
텐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 대한항공을 현대맨, 아이디 현대맨 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동시호가 직전에 오늘 73,200원에 잡았는데 마지막에 조금 밀리네요. 잘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떨지 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특별히 주신아님께 여쭤보고 싶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영광입니다. 자, 대한항공 보시면 일단 차트는 괜찮습니다. 차트는 괜찮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환율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된다라면은 여행주나 항공주는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맞춰서 근데 이미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죠? 이미 시장에서 그걸 알아채고 움직임은 나왔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기술적 대응을 하셔야겠는데 자, 추세 전환했습니다. 차트 보시면 제가 추세선을 그어놨는데요. 기존에는 추세선 상단부에서 이제 저항을 받다가 드디어 돌파를 했어요. 추세 전환 구간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돌파 후에 지지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121선도 돌파를 해줬죠. 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121선 구간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지지를 받느냐 실패하느냐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 뭐 동시호가 직전에 매수하셨으면은 단가가 이렇게 높진 않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급이겠죠. 최근 들어서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즉 이 종목은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최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오늘도 그렇고 최근 3, 4일 동안 기관의 수급 다시 들어오고 있죠. 일단은 홀딩을 하셔도 괜찮겠고요. 대신에 손절매는 71,2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71,200원 이탈을 하면 손절매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 이탈하지 않으면은 아마 상승을 하겠죠. 그죠? 그때는 단기적으로 77,000원 이상까지는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아이디 길라임6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멜파스를 4만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30%인데요. 이제 이익 실현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지켜볼까요? 라고 조언을 듣고 싶다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가져가셔야죠. 오늘 뭐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종목인데요. 당연히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네, 그럼 대응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짜볼까요? 목표가나 일단 손절가는. 사실상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을 한 종목들은요.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여러분들 그 상한가 가는 종목들 있죠. 그 다음날 사실 음봉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이거는 중장기적인 어떤 전망을 보지 않는 이상 단기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좀 있는 게 일단 수익 중이세요. 그죠? 수익 중이시고 저 같으면은 사실상 저는 약간 성향이 단기이기 때문에 수익이 10% 내지 20%좀 되면요. 저 같으면 일단 분할 매도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분할 매도 한번 권해드리고 싶긴 한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근데 종가상 상한가 안착을 못했어요. 약간 약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일 혹시라도 내일 뭐 시가 갭이 뜬다라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분할 매도 한번 해주시고 나머지 물량은요 중요한데요. 5일선 급등주들은 5일선입니다, 여러분들. 5일선을 깨질 때까지는 들고 가시는 전략 유효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길라임6님께서 보내주신 멜파스 살펴드렸고요. 이번에는요, 에이스X1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을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33,100원이고요. 비중이 25%입니다. 목표가와 추가 매수 여부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셀트리온은 얼마 전에 저희가 파고 나왔던 종목인데요. 오늘 매수하셨네요. 자, 셀트리온은요,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회사는 정말 좋습니다. 많이 오른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고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은 자, 이 양봉 보시면 1월 17일 장대 양봉이죠. 그죠? 이 양봉을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자, 저는 이 양봉을 기준으로 봤고요. 양봉의 저점을 깨지 않는 겁니다. 양봉의 저점을 깨지 않고서 21선에서 지지를 받는 것을 보고 매수를 들어와서 단기적으로 4, 5%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양봉의 저점을 지금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양봉의 저점이 깨졌습니다, 오늘. 그죠? 깨졌어요. 거기다가 오늘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까지도 나왔습니다. 지금 매수 타이밍 그닥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일단 리스크 관리상 일단은 정매수를 하고 싶으시면은 최소한 주가가 지지를 받고서 양봉의 저점이 얼마죠? 33,700원 되나요? 이 가격대 위로 다시 고개를 들 때 주가가 살짝 올라올 때 지지를 받고서 반등이 나올 때 그때 매수를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모든 종목에는 여러분들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되는 양봉이 있습니다. 대량 거래가 들어왔다는 거는 일반 개인들이 못 만들어요. 그죠? 분명히 큰 손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큰 손이 만든 양봉, 저점 웬만하면은 깨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아이디 5월의 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평화전공을요, 18,100원에 매수하셨고요. 40% 비중 갖고 계신데요. 오늘도 좀 내리네요.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지만 수익권이십니다. 네, 홀딩 유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수급 보시면 일단 시장의 흐름과 비교를 해서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시장의 흐름보다는 제법 괜찮은 흐름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시장 대비 괜찮은 흐름 유지를 해주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겠습니다. 그래서 업황도 당연히 괜찮고요, 지금. 그래서 홀딩 유지를 하시되, 대신에 이제 매수가가 지금 18,100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가격, 매수가를 위협을 할 때까지는 보유하시고요. 만약에 매수가를 위협한다. 그죠? 매수가를 위협을 하게 되면 일단은 빠져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아이디 밝은 미소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리온을요, 매수하셨는데요. 41만 8천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20%입니다. 장이 불안해서 손절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대응 전략을 부탁드린다고 하시는데요. 네, 이런 이제 식음료 쪽 관련해서는 괜찮습니다. 사실 약간의 경기 방어적인 그런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당장 주가의 또 흐름도 크지 않아요. 사실 이런 종목들은요. 그래서 좀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오리온의 추세를 보시게 되면은 121선에서 꾸준하게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121선 근처에 왔는데, 보시면 최근 지수는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리온의 주가는 많이 밀리지 않죠.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름대로 관리를 해준 세력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아마 외국인들 같은데요. 보시면 차트상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 매수에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오리온은 좀 더 보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전저점 좀 길게 보세요. 38만원 정도, 38만원 이탈을 할 때까지는 안심하고 보유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밝은 미소님께서 보내주신 종목까지 살펴드렸고요. 이번에는요, 아이디 온라인 PB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CJ 매수가가 8만원이시고요. 비중은 20%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궁금하시다고 하는데요. CJ 네. 살펴볼까요? 지금 이제 구간은 단기 낙폭 과대 구간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 강하고요. 일단 시장 대비 강한 것은 높은 점수 주고 싶고요. 자, 보통 여러분들 그 목표가를 산정하실 적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낙폭 과대 구간에서 올라올 때는요, 여러분들 매물대 파악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매물대 한번 잡아드릴게요. 매물대도 그렇습니다만 먼저 추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추세는 하락 추세입니다. 오케이. 선을 그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딱딱 맞아 떨어지죠? 자, 과거에도 보시면은 고점만 연결을 시킨 겁니다. 보시면 지금 고점이 어디예요? 8만원대죠. 그죠? 딱 8만원이 고점입니다.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8만원대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8만원대 물려 계시니까 일단은 주가는 제가 봤을 적에는 단기적으로는 8만원까지는 상승 가능하다. 하지만 그 돌파를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만약에 지금 매수 단가가 좀 더 낮으시다라면은 8만원 돌파하는지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실 수 있겠는데, 지금 입장이 어떻습니까? 물려있는 거잖아요. 자, 물려있을 때는 여러분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은 최소한 저 같으면은 비중을 줄이고 봅니다. 비중을 줄이고 나서 더 가져갈지는 좀 더 지켜보면서, 만약에 8만원에서 그냥 힘없이 밀려버린다 그러면은 빨리빨리 나오시는 게 좋겠고요. 8만원을 돌파하고 나서도 제법 안 빠지고 잘 버틴다 그러면 좀 더 보유를 하셔도 괜찮겠죠.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을 자를 뻔했네요. 이번에는요, 아이디 에이스 X1님께서요, 지난 시간에 관심 종목이었죠. 신화인터텍.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지금도 가능할까요? 글쎄요, 지금은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그 성향이 비싸게 사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미 올라갔잖아요. 그죠? 물론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가가 이제 나름대로 저항대입니다. 주가가 있는 곳이 저항대인데요. 저항대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일단. 하지만 오늘 장대 양봉이에요. 지금 가격은 부담스럽다. 정매수를 하고 싶으시거든, 눌림목이 나올 때, 그리고 이평선 근처에서, 여러분들 단기 매매에서 이평선은 정말로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가와 이평선 간의 이격이 벌어져요. 지금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에도 5일선 간의 이격도가요, 벌써 7%나 벌어졌어요. 그럼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나온다는 소리죠? 최소한 주가가 옆으로 간다는 소리예요. 자, 옆으로 가면서 5일선 내지는 11선까지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바로 급등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살짝 쉬어갈 때 5일선이나 11선 근처에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사실 이 종목 제 관심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켜볼 생각인데 가급적이면 눌림목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네, 오늘 종목 상담은요,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문자 닫아놓는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몇 분께서 문자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요. 와글와글 게시판 들어오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곧바로 상담해 드리니까요. 게시판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요, 강의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남으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종목이 있으시면 와글와글 게시판 역시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강의해 주시기로 상담까지 모두 맞춰주신 주신왕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은요, 금요일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 대박클럽에서는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가이드가 되드리고 있는데요. 내일 강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